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노우즈의 세일즈 매니저 김혜민입니다. 다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렇게 퇴근하시고 먼 길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들 시놀로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곳까지 자리해 주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더 유익하고 풍부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희 시놀로지를 사용하시면서요, 항상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 조금 해답을 얻어가시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데요. 그럼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말씀드릴 시놀로지의 가장 큰 변화는 DSM 7.0의 출시입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부드럽고 매끄러운 UX란 어떤 느낌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한 반응이 바로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완벽한 정답입니다. 즉, 매끄럽고 부드러운 UX란 사용자께서 의식하지 못할 사이에 눈치도 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고 부드럽게 모든 설정을 완료하는 관리 사이트인데요. 유저 인파워먼트, 사용자 권한 강화라는 컨셉도 이전에 시놀로지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사용자 중심에서 조금 더 강화된 컨셉입니다. 이제 이전에는 사용자 중심에서 더 새롭고 필요한 기능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더해왔다면 이제 DSM 7.0에서는 여러분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새로운 매뉴얼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숙지할 필요 없이 DSM 7.0이 그 모든 설정을 완료합니다. 그럼 DSM 7.0에서요, 변화된 사용자 경험과 스토리지 기술, 그리고 리소스 모니터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의 권한을 강화하는지 한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DSM 7.0의 가장 첫 변화는 바로 접속 화면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출장이나 외근이 굉장히 잦은 편인데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나스를 밖에서 접속할 때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DSM 7.0에서요, 이 로그인 화면을 외부 환경 접속이라는 환경에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그 외부 접속이라는 환경적인 한계로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로그인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로딩 속도가 느려서 조금 층층이 나타나는 화면이 있죠. 하지만 DSM 7.0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과 비교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로그인을 매끄럽게 완료합니다. 네, 이렇게 DSM에 접속하실 때요, 특히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이런 경고창이 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보안을 고려한 안전장치이긴 하지만요, 막상 마주치게 되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경고창은요, 유효한 SSL 인증서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완료하고 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 DSM 7.0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자동으로 또 무료로 완성하기 때문에 사용자께서 나스의 보안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안전한 나스의 사용을 가이드합니다. 이제 퀵커넥트에 등록하시기만 하면 DDNS부터 레스인크립트 그리고 유효한 인증서 발급까지 한 번에 완료를 하는데요. 나스의 편리함과 보안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DSM의 시작처럼요, 새로 나스를 설치하셨을 때도 조금 매끄럽게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일 텐데요. 이전에는 이 시스템 구성 백업을 위해서 수동으로 백업을 진행하시고 또 수동으로 백업본을 저장하셨죠. 이제 DSM 7.0은 설치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구성 백업이 실행이 됩니다. 또한 스케줄링된 백업본이 여러분의 시놀로지 계정에 연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된 백업본이 시놀로지의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저장된 백업본을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처럼 복잡하게 뭘 할 필요가 없고요.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전에 사용하시던 익숙한 환경에서 DSM을 실행하실 수 있게 변화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DSM의 기본적인 매너북 같은 변화를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나스를 새로 설치하셨을 때나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열어보는 앱은 바로 저장소 관리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DSM에서 제공하는 앱 중에 이 저장소 관리자는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전문적인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엔 이 앱을 열어보시면 하드 드라이브부터
스토리지 풀, 볼륨, SSD 캐시까지 모든 단위가 다 혼재되어 있어서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려웠고요. 그 계층마다 다른 페이지가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지 관련 설정을 하려면 모두 다 다른 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하단부 계층의 스토리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상단부에 있는 모든 계층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경고 알림이 뜨기 때문에요. 스토리지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계층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데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DSM 7.0에서 변화한 저장소 관리자는 이제 그 모든 다른 페이지를 하나의 페이지로 통합하고요. 그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이제 스토리지의 계층적인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제 스토리지 관련 설정을 수행하실 때 하나의 페이지에서 완료하실 수 있고요.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떤 계층의 스토리지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장소 관리자 관련해서요. 제가 오늘 가장 많은 유저분들이 질문 주셨던 부분을 꼭 한번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저장소 관리자 상에서 보여지는 사용 공간량인데요. 하드드라이브, 레이드, 사용 중인 데이터 모두 다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까지 많이 내 나스 공간을 차지할 리가 없는데 라는 의문점이 드셨죠? 그럼 한번 다음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냅샷 애플리케이션은요. 20만 대 이상의 나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기가 굉장히 좋은 백업 앱입니다. 특히 중복된 부분을 인지하고 변경된 부분만 증분식으로 백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백업 솔루션인데요. 그럼 도대체 이 스냅샷과 저장소 관리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럼 간단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냅샷을 2장을 촬영한다고 하면요. 사진처럼 3 가지 색상의 블록으로 표시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스냅샷 간의 중복된 데이터, 즉 노란색과 초록색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스냅샷의 정확한 공간 사용량 계산을 어렵게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슈머로즈의 기술력으로 이 스냅샷까지도 정확하게 차지하는 공간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바로 저장소 관리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 유형별 공간 사용량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통계를 제시합니다. 이전에는 궁금하셨던 그 정보를 확인하실 때 이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변화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저장 공간 사용량을 계산을 하고 파악을 해도요. 결국 사용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확장 유닛을 추가하거나 디스크를 교체하는 그런 행위를 수행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마다 저희는 나스를 종료하고 마운트를 해제하고 다시 마운트를 수행하고 나스를 재부팅하는 과정을 수동으로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DSM 7.0에서는 이런 마운트 작업도 온라인으로 시스템의 종료 없이 작업의 중단 없이 안전하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데모로 이 온라인 마운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특히 풍경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사진의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습관적으로 제가 하드디스크에 따로 사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온라인 마운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 디스크를 저희 K 매니저에게 잠깐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장착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도 한번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기다리시는 동안요. 설치를 해주세요. 네, 기다리시는 동안 저장소 관리자를 살펴보실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디스크는 이미 장착이 되어 있고요. 3번, 4번 디스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색상으로 구분이 되시죠? 그리고 또 제가 잠깐 공유 폴더에서요. 확인을 해보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볼륨 2에만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1, 2번 디스크에 있는 볼륨 2에만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파일 스테이션에 가시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볼륨 2에 있는 폴더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소 관리자에 가볼까요? 지금 작업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나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동안 저희 K매니저가 그냥 디스크를 넣어버렸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사용 가능한 풀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온라인 마운트를 한번 수행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온라인 어셈블을 클릭하고 시작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마운트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전에는 나스를 종료해야만 가능했던 작업이 이렇게 나스를 사용하면서 그냥 바로 매끄럽게 작업을 시작하죠.
거죠. 이전에는 나스를 종료하고 시스템이 중단되는 단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스토리지 풀 1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럼 이렇게 빨리 끝나버린 마운트 작업처럼 제가 저장해 놓은 자료도 접속이 빨리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공유 폴더에 가시면 스토리지 풀 1에 있는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소피 트라벨인데요. 제 영어 이름이 소피입니다. 네. 파일 스테이션에 가시면요, 마찬가지로 소피 트라벨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도시가 바로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제가 저장해 놓은 사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마운트로 작업을 수행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안전하게 자료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DSM 7.0에서 변화한 저장소 관리자는 더 정확하지만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페이지에서 스토리지의 계층적인 목록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특히 스토리지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모로 보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마운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운트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고요. 특히 진화된 저장 공간 계산량 투로 이제 의문이 들었던 사용 공간 정보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변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DSM 7.0에서요. 이렇게 부드럽게 변화한 UX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퍼포먼스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말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시놀로지에서는 이제 퍼포먼스를 위한 스토리지 기술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스토리지 기술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건 바로 SSD 캐시죠. 이 SSD 캐시는 실제 하드 드라이브와 비교해서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장착하게 되면 파일에 대한 접속 경로를 줄여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시스템 성능을 또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많은 시놀로지 유저분들께서도요, 이전에는 3.5인치짜리 드라이브만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 최근에는 지속되는 시장 가격 하락세로 SSD를 구매하셔서 하이브리드식으로 나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숫자일까요, 여러분? 네, 시놀로지의 베스트셀러 DS918 플러스 기준 SSD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해주신 여러분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20%라는 건요, 오늘 이 행사에 지원해주신 500명의 사용자분들 중에 100명이나 되는 분들이 SSD 캐시를 활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숫자인데요. 그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SSD 캐시에 대해서 설치 전, 그리고 설치 과정, 설치 후까지 자주 마주치게 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DSM 7.0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캐시를 설치하기 전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SSD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간단히 비유를 들자면요. 제가 오늘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엄청 큰 여행 가방을 하나 꾸립니다. 이제 가방이 크고 짐도 많다 보니까요. 제가 작은 물건을 찾아야 될 때는 손도 여러 번 가고 좀 편리하지 못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제가 아주 작은 파우치를 제 여행 가방 입구에 덧대어서 여권이나 볼펜처럼 자주 쓰는 물건들만 넣어둔다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 물건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럼 이때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에게 필요한 그 작은 파우치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가장 적당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SSD 캐시 용량은 얼마 정도일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SSD 캐시에서 이제 제안합니다. 이전에는 파일 기반으로만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한 데이터가 10MB라면 제가 자주 사용한 파일이 10MB라면 10MB만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 파일 크기가 20GB라면 20GB가 통째로 필요한 용량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선된 DSM 7.0의 캐시 어드바이저는 64KB 블록 기반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정말 필요한 용량만을 최적화된 용량으로 제한합니다. 특히 I/O 패턴이나 파일 접속 빈도, 파일 접속 횟수 같이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하는 알고리즘으로 그 계산의 정확도를 놀랍게 향상시켰는데요.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 그래프는 실제 시놀로지 본사에서
저희 600명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일플러스의 메일 서비스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로축은 캐시의 사이즈고 세로축은 캐시의 용량을 나타내는 히트레이트입니다. 초록색 곡선은 캐시 디바이드에서 제한하는 최적화된 캐시 용량을 뜻하는데요.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블록 기반의 알고리즘과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하는 패턴으로 SSD 캐시의 효용 한계를 극대화하는 최적화된 용량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캐시 디바이드의 제한에 따라서 필요한 SSD 캐시 구매를 완료를 하고요. 이제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SSD 캐시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이 캐시를 설치하거나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면 모든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DSM 7.0에서는 이 캐시까지도 온라인으로 마운트할 수 있게 변했는데요. 그럼 데모로 한번 바로 이 캐시 마운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은요, 우선 좌측은 캐시를 장착할 수 있는 저장소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나스의 성능을 나타내는 아이오미터인데요. 먼저 숫자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는데요. 캐시를 장착하기 전에 나스가 돌아가고 있는 지금은 숫자가 100에서 20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생성을 해볼 텐데요. 생성 버튼을 누르고 SSD 캐시를 누릅니다. 여기서 SSD가 2장이 있다면 읽기 쓰기 캐시 생성이 가능하고요. 한 장만 있으신 분들은 읽기 전용 캐시 생성이 가능합니다. 전 지금 나스에 2장의 SSD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읽기 쓰기 캐시 생성을 누르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른 후에 생성할 위치를 선택을 하고요. 저는 볼륨 2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고 레이드 유형을 선택한 후에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크기를 설정한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요구하는 팝업 창에서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온라인 캐시 마운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전에는요, SSD 캐시를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결정을 하셨는데요. 결국 캐시 장착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중단되고 작업이 종료된다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DSM 7.0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캐시 마운트 기능으로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빠르게 캐시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 마운트로 캐시를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아이오미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캐시를 마운트하는 과정에도 나스가 종료되지 않았고 성능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100에서 200을 유지하다가요. 캐시를 설치한 이후 지금 아이오미터상의 숫자가 향상된 퍼포먼스로 만 단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모를 마무리하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DSM 7.0에서 온라인 마운트 기능으로 캐시를 안전적으로 설치한 이후에 다시 마주치게 되는 질문은 결국 퍼포먼스입니다. 캐시를 설치하고 나서 속도가 빨라진 것 같긴 하지만 기대만큼 명확한 성능의 개선이 없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먼저 일반적인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슬라이드의 모든 내용이 데이터라면 이 슬라이드 파일의 이름, 크기,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정보가 바로 메타데이터입니다. 이 메타데이터 역시도요, 파일 접속 빈도에 따라서 콜드 메타데이터와 핫 메타데이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래된 대용량 파일이나 스냅샷을 복사하거나 삭제할 때 이 콜드 메타데이터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능이나 속도가 느려졌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작업들은 대부분 콜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작업이 주 원인이 되는데요. 이제 DSM 7.0에서는 이 콜드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SSD 캐시에 저장을 해서 향상된 속도를 한 번 더 향상시킵니다. 특히 방대한 양을 백업하시거나요, 이 오래된 대용량의 스냅샷 파일을 복사하거나 삭제하실 때 훨씬 더 빨라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숫자로 살펴보실까요? 메타데이터 락깃을 활용해서 40GB의 파일을 40GB의 스냅샷 파일이죠. 네, 스냅샷 파일을 원거리에 있는 나스로 복사하실 때 일반적인 SSD 활용량에 비교해서 4배까지 빨라진 속도를 보이고요. 또 SSD 캐시를 전혀 사용하시지 않을 때와는 비교해서 9배까지 빨라진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SM 7.0에서는요, SSD 캐시를 활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개선된 캐시 어드바이저로 더 정확한 최적화된 용량을 제시합니다. 특히 온라인 마운트 기능으로 캐시로 이제 작업의 종료나 시스템의 중단 없이 마운트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메타데이터 락 기술로 사용자를 더 만족할 만한 SSD 캐시 환경으로 가이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SSD 캐시의 자체적인 한계입니다. 이 SSD에 제한된 쓰기 용량으로 쓰기 작업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용 수명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네, 그럼 쓰기 작업을 줄이면 줄일수록 SSD의 사용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반전적인 반전이 되겠죠. 이제 DSM 7.0에서는 새로운 ZSTD 알고리즘을 도입한 인라인 데이터 압축 기능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압축하고 쓰기 작업을 수행해서 SSD의 사용 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킵니다. 이 인라인 데이터 압축 기능은요, 사용자분들께서 온오프 스위치로 유연하게 적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놀랍게도 BTRFS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플러스 시리즈 이상의 모든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데이터 유형에서 이전의 알고리즘과 새로운 인라인 데이터 압축 기능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1.5배 이상 향상된 압축률을 보입니다. 이제 SSD에 쓰기 작업을 수행하실 때 데이터를 더 많이 압축하고 쓰기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SSD 캐시로 향상된 퍼포먼스를 조금 더 오랫동안 즐기실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SSD 캐시 기술에서 업그레이드된 측면, 그리고 사용자 환경이 업그레이드된 저장소 관리자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기능은요, 한 대의 NAS 관리만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기업 환경에서는 한 대의 NAS만을 관리하시기보다는 프로덕션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를 분리해서 조금 더 많은 장치에서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번거로운 작업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VM웨어 vSphere에서 시노로지 NAS를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실 때 다들 아시는 것처럼 DS에 대해서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모든 작업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해질까요? 그래서 이제 IT 작업 관리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시놀로지 스토리지 콘솔을 출시합니다. 이 시놀로지 스토리지 콘솔은 윈도우 서버와 VM웨어 가상화 환경의 사용자분들 위해서 개발된 플러그인이며 NAS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와줄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럼 데모로 한번 새로운 서비스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실 수 있는 화면은 이미 시놀로지 스토리지 콘솔이 설치가 완료된 VM웨어의 vSphere입니다. 먼저 호스트를 클릭을 하고요. NAS를 선택하신 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팝업된 위젯 창에서 가장 하단에 이 플러그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생성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단 3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는데요. 정말 빠르게 끝나니까 한번 주의 깊게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스토어 이름을 서울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다음 버튼을 누른 후에 이제 생성할 위치를 클릭을 합니다. 이후에 다시 생성할 볼륨을 생성을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요. 저는 10GB에 띈 프로비저닝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고 최종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그 복잡했던 과정이 이렇게 3번의 클릭만으로 모두 끝이 나버렸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정말 편리하죠. 네, 이렇게 데이터 스토어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시놀로지 스토리지 콘솔 플러그인 선택을 하시고 대시보드를 한번 클릭해 볼 텐데요.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서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NAS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NAS에 문제의 이상이 발견된다면 이 정상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상이 생겼다는 상태로 업데이트가 즉각적으로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탐지된 볼륨의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장 하단에서는 생성된 데이터 스토어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특별한 점은 이 데이터 스토어의 런과 DSM 사이즈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시보드까지 지원되는 시놀로지 스토리지 콘솔을 데모로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놀로직 스토리지 콘솔의 가장 큰 목적은 편리한 작업의 완료인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편리한 최적화된 설정까지도 한 번의 클릭으로 완료를 합니다. 사용자의 하드 드라이브 성능에 비해서 최적화된 퍼포먼스로 이끄는 기능인데요. 이 최적화된 설정을 완료하셨을 때 기존의 설정과 비교해서 랜덤 IOF 읽기 쓰기는 50%까지 그리고 랜덤 IOF 쓰기 속도는 30%까지나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놀로직 스토리지 콘솔은 VM웨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윈도우 서버 사용자를 위해서 편리한 모니터링 툴을 제공하는 대시보드가 함께 지원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시놀로직 스토리지 콘솔은 가상화환경 사용자를 위해서 개발된 플러그인이고요. 데모로 보신 것처럼 이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한 번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시보드가 함께 지원되기 때문에 편리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요. 최적화된 설정까지도 한 번에 클릭으로 완료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더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진화한 스토리지 기술을 살펴보셨는데요. 아무리 퍼포먼스가 진화된다고 해도 결국 사용자분들께서 스토리지를 운영하시다가 문제에 자꾸 부딪히게 되면요, 이 퍼포먼스가 조금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업용 사용자분들이나 일반 사용자분들 모두 어떤 형식의 스토리지든지 관리를 하시다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사용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시놀로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나스와 데이터를 편리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DSM 7.0에서요, 새롭게 변화한 리소스 모니터로 우리가 어떻게 나스와 데이터 사용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데모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신 화면은 DSM 7.0에서의 리소스 모니터입니다. 보통 전산팀에서 일하시다 보면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이런 문제는 뭔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왜 뭐가 느려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럼 제가 한번 9월 달에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진 일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모니터에서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간 범위를 한 달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감이 좋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요, 리소스 모니터가 UX가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보시면 하단의 시간바를요, 이렇게 드래그하거나 이렇게 마우스를 늘려서 시간대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 다운로드가 느려진 속도가 보이시죠? 제가 시간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시간바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대가 줄어드는데요. 특히 여기서 또 감이 좋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리소스 모니터에서요, 네트워크 속도를 확인하실 때 이전에는 평균치만 제공이 됐죠. 일정 시간대에서 평균치만 제공을 했는데요. 새로운 리소스 모니터에서는 정확한 세부적인 시간 단위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지금 조금 찾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느려진 구간을 찾았고요. 이렇게 줄여서 확인을 해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느려진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시간대별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9월 15일 오후에 느려진 속도를 확인을 했고요. 왜 느려졌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한번 제가 로그센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센터에서 로그를 클릭하시고요. 파일 전송 부분에서 아까 찾았던 9월 15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9월 15일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왜 속도가 느려졌는지 이 결과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린디라는 직원이 9월 15일에 회사에서 영화를 떠먹고 있었네요. 네, 그럼 이제 이 린디라는 직원의 권한을 제가 다시 설정하거나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변화된 리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문제를 추적하고 해결했습니다. 그럼 또 이런 문의도 자주 받으실 텐데요. 왜 지금 당장 속도가 이렇게 느린가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조금 난감하시죠? 이럴 때 또 당황하지 않고 리소스 모니터를 열면 됩니다. 여기서 작업관리자에 들어가고요. 작업관리자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소스와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스냅샷 리플리케이션이 지금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럼 저는 이 스냅샷 서비스를 중단하고 느려진 속도를 다시 복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과거에 발생한 문제와 현재에 발생한 문제 모두 추적하고 해결이 가능해졌는데요. 방금 데모에서 리소스 모니터 작업관리자 상단에서 스냅샷 서비스 확인하셨죠? 이전에는 이 작업관리자 부분에서 스냅샷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사실 기존에는요, 스냅샷 서비스를 포함해서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리눅스 기반 시스템에서 저층구 서비스, 즉 커널 서비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 중인 리소스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놀로지의 기술력으로 이런 커널 서비스까지도 정확하게 사용 중인 리소스를 분석 가능하고요. 이제 사용자께서 확인하시고 좀 더 편리하게 리소스 플래닝을 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용자분들은요, 또 리소스 모니터링 관련해서 모든 앱도 다 살펴보고 관련 설정도 살펴봤는데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스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속도가 느려질까요? 성능이 저하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적 있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나스의 성능 저하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하드디스크의 성능 저하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레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드라이브 중에 하나에만 고장이 나도 전체적으로 시스템 성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소스 모니터에서 이제 두 가지 옵션으로 비교 및 분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옵션은요, 레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끼리의 비교입니다. 이렇게 레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끼리 비교를 수행해서 하나의 디스크를 변경했을 때 성능이 5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 바로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두 번째 옵션은요, 디스크별 비교인데요. 하나 디스크의 이전과 현재 성능을 비교를 해서 성능이 50% 이상 저하됐을 때 또 다시 사용자분께 알림을 보냅니다. 이렇게 리소스 모니터를 통해서요,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발생할 일을 먼저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시놀로지 DSM 7.0에서는 문제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시놀로지 액티브 인사이트를 선보입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그 즉시 혹은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탐지됐을 때 즉시 문제 알림을 받아보시고 해결 방안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들리는데요. 미래에 발생할 문제라는 건 어떤 문제일까요? 네, 최근 한 제조업체에서 특정 SSD 모델이 설치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을 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런 나스를 설치하셨다면 데이터 관리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사용자분들께서 일일이 이런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럴 때 액티브인사이트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문제 관련 알림을 보내서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합니다. 참 신기하게만 들리는데요. 여러분들의 나스에서 액티브 인사이트만 실행되고 있다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성능이나 상태, 사용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시놀로지의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로 전송합니다. 이 시놀로지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작해서 사용자에게 문제 관련 알림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보내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액티브 인사이트는 시놀로지의 문제는 시놀로지가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었던 새로운 기술입니다. 20년 동안 축적된 전문적인 기술 지원 노하우와 업계 내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유되는 정보로 이제 사용자분들께 문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전송합니다. 그럼 데모로 한번 이 과정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화면은 액티브 인사이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장 상단에서 보시면요, 지금 6대의 나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오른쪽에서는 문제를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그냥 하나의 문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크리티컬한 문제, 미급한 문제, 그리고 경고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중요도에 따라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24시간 이내 발생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하단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을 해서 서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옵션 창을 보시면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드라이브, 볼륨, 아이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CPU와 드라이브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요.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모든 서버와 스토리지가 일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설정하신 조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랭킹처럼 제공이 됩니다. 즉 설정하신 조건에 따라서 서버와 스토리지의 중요도를 파악해서 이렇게 랭킹식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께서는 액티브 인사이트를 활용하실 때 그냥 모든 서버를 일괄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설정하신 조건에 따라서 알고 싶은 정보를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단에서 호스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이 호스트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6개의 NAS 서버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치와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는 메뉴입니다. 가장 하단의 이벤트 버튼을 눌러보면요. 이 오버뷰 화면에서 보셨던 그 3가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가장 위급하다고 뜬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액티브 인사이트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점이요. 이 세 번째 디스크에 설치된 SSD에 문제가 발생했다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내용을 확인을 하고요. 링크가 몇 개 걸려 있는데요. 첫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해볼게요. 네, 바로 이 문제가 있는 SSD 벤더의 가장 복직적이고 가장 빠른 뉴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액티브 인사이트로 돌아가서요. 이제 가장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놀로지에서 제안하는 전문적인 해결 방안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NAS를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시놀로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직접 검색어를 설정해서 검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문제 관련 알림을 저희가 주동적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도 함께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NA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액티브 인사이트로 돌아가서요. 상단에 시계 버튼이 보이시죠? 이 시계 버튼을 클릭하면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잊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안에 다시 알림을 받겠다라는 기능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 다시 이벤트 화면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3개였던 문제가 2개로 줄어있죠? 이 문제 해결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결됐다는 게시판에 분류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버뷰로 나가볼까요? 네, 여기 있었던 그 문제가 이제 0으로 바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티브 인사이트를 활용하시면요. 문제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전달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도 함께 관리가 가능한 만능 솔루션입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모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웹 환경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간단하고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 관련 알림을 이메일로 받다 보면 많은 업무 메일이나 고지서 메일에 묻혀서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시놀로지 액티브 인사이트는 이런 점까지도 배려를 하기 때문에 모바일 앱 푸시 알림을 지원합니다. 이제 사용자분들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문제 관련 알림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특히 한대든지 몇 시대든지 관리하시는 NAS를 편리하게 모바일로 모니터링하실 수 있습니다. 액티브 인사이트는 이렇게 문제 알림과 해결 방법 전달이 강점인 앱인데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 시스템 상세까지도 예측을 합니다. 특히 하드 드라이브는 정말 예민한 제품인데요. 모델별로 브랜드별로 사용 수명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NAS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사용 수명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민한 하드 드라이브, 우리 NAS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액티브 인사이트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제안합니다. 이제 시놀로지의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에서 하드 드라이브의 모델별, 브랜드별 기대 수명 예측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NAS의 사용 환경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하드드라이브의 교체가 제한되는 시기를 제시합니다. 제가 방금 브랜드별, 모델별, 그리고 여러분의 사용 환경에서 수집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용 환경에서 수집된 정보라는 건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랑 아닌 자랑을 드리자면요. 저희 시놀로지의 나스는 전 세계적으로 60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나스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1년 내내 덥고 습한 나라 싱가포르, 그리고 조금 덜 더운 나라 대만, 그리고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해서 살기 좋은 나라 한국, 이 세 가지 공간에서 동일한 나스와 동일한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결국은 온도나 습도처럼 민감한 범위들에 의해서 사용 수명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민감하고 예민한 조건까지도 액티브인사이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용자에게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나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액티브인사이트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전달하는 굉장히 편리한 앱이고요. 나스의 24시간 주치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래의 문제가 예측됐을 때 저희가 알림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으로 하드드라이브의 성능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DSM 7.0의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측면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업용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문제의 맞춤형 하드웨어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인데요. 기업용 데이터 환경에서 이 하드웨어의 퍼포먼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됩니다. 시놀로지에서도 몇 년 전 올플래시 스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출시한 이후에 올해 더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로 신제품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FS3400은 인텔 제온 A4 CPU가 장착된 엔트리 레벨이며 FS6400은 듀얼 A4 CPU가 장착된 최상급의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이 FS3600은 CPU-코어가 장착된 중간급 레벨로 내년 초에 곧 출시될 예정이며 화면엔 나와있지 않지만 소규모 사무실 사용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FS1018도 시놀로지의 플래시 스테이션 옵션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놀로지에서는 다양한 기업용 사용자분들이 사용 환경에 맞춤형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더 많은 플래시 스테이션의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스 모델인 RS186 XS 플러스가 네이밍을 SA로 변경해서 A4 CPU가 장착된 SA3400으로 재출시되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12코어 CPU가 장착된 SA3600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지속성인데요. 시놀로지를 활용하고 계신 기업용 유저분들께서는 시놀로지의 HA를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얼마나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중단되는 서비스를 걱정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놀로지에서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작년에 UC 모델을 처음으로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UC3200은 중단 없는 아이스카시 서비스를 위해 액티브 모델로 구성된 하드웨어인데요. 작년에 처음 소개드린 이후에 1년 동안 대만의 유수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시범 운영을 마친 이후 이제 곧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사용자분들은요, DSM 서비스가 활용이 가능한 듀얼 컨트롤러 모델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SA3200D를 소개드립니다. 여기서 D는 듀얼 컨트롤러를 의미하고요. 이 SA3200D는 인텔 제온 4코어 CPU가 장착되어 있으며 듀얼 컨트롤러 스펙을 가지면서도 중단 없는 서비스, DSM 서비스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시놀로지에서는 고가용성을 위해서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아이스카시 서비스를 위한 UC3200, 그리고 듀얼 컨트롤러를 가지면서도 중단 없는 DSM 서비스를 위한 SA3200D, 그리고 두 대의 나스로 액티브 패시브 서버를 구성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시놀로지만의 HA 솔루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밀도성인데요. 이 고밀도성이라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일까요? 바로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용량입니다. 이 데이터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면서 하드웨어의 증량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떤 분들은 이제 테라바이트라는 개념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어떤 분들께는 이미 페타바이트가 생소하지 않은 경험이 단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놀로지에서는 HD6400을 출시합니다. 이 HD6400은 듀얼 A-코어 CPU가 장착되어 있고요. SATA와 SAS HDD를 모두 지원합니다. 특히 16개 베이가 아닌 60개 베이를 장착할 수 있는 4U 렉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스토리지 용량을 구비를 하시려면요. 보통 2U 렉 모델에 4개의 확장 장치를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HD6400은 한 대만으로 공간을 60%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놀로지에서는 더 많은 사용자분들의 환경에 맞춤형 제품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하드웨어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갖추어왔는데요. 이제 시놀로지 사용자분들의 FC 사용 환경 경험을 위해서 5채널 확장 카드를 지원해서 젠 인프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더 재미있고 더 다양한 솔루션들이 두 번째 세션까지 남아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